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민석입니다. 진정한 리더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일까요? 냉철한 판단력, 날카로운 결단력, 혹은 강력한 추진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은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을 줄 아는 포용의 자세일 거예요. 진정한 강자는요, 따스함을 잃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왕건입니다. 때는 9세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인 통일신라 말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왕권이 바닥에 추락하고 귀족들의 사치와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까지 유행하면서 내리막의 끝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할 힘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그 틈을 타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방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호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힘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호족이 바로 견훤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전라도 땅에 망한 백제 뒤를 잇겠다면서 구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지금의 개성 지역인 송악에는 궁예라는 인물이 역시 망한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는 의미의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한반도는 세 조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라는 예전의 힘을 모두 잃고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되었고, 세력 범위도 오늘날의 경주, 서라벌 일대로 축소되게 되지요.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펼쳐질 무렵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왕건은 궁예 부하였어요. 궁예는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부하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그런 궁예의 인자함에 왕건도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힘이 점점 커질수록 궁예는 권력에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가족, 가릴 것 없이 이놈들이 내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서 결국엔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궁예의 모습에 결국 왕건과 여러 호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고려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패권 다툼은 고려와 후백제의 양강구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왕건도 견훤도 모두 왕으로서 손색 없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두 인물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신라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신라를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존재로 생각을 했고, 반대로 왕건은 천년이나 이어져온 신라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존중의 마음을 가졌어요. 왕건은 신라와 화친을 맺고, 후백제의 견훤이 막 신라를 공격할 때마다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서 목숨 걸고 신라를 도와줍니다. 그럼 결국 신라는 누구의 차지가 되었을까? 어느 날 견훤이 자신의 자리를 노린 큰아들의 배신으로 자신이 만든 나라 후백제를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견훤이면 어디 가겠어요? 세상 뻔뻔하게도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왕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한때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고 내 부하들을 싹 다 죽인 견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받아줄 수 있겠어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건은 이 견훤에게 많은 상을 내리면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바라본 신라의 왕도 왕건한테 항복하면 저렇게 감싸주네 라는 판단을 하고, 결국 신라가 스스로 고려에게 항복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칼보다는 사랑이, 위협보다는 포용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라를 흡수한 고려 앞에 후백제도 힘없이 무너지면서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지요. 존경받는 지도자는 결코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절대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와주며 힘없는 사람들마저 존중하고 끌어안은 왕건처럼 여러분도
가슴이 따뜻한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